안녕하세요, 몇캣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패스의 기본, 슛의 기본, 드리블의 기본에 이어 수비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공격의 기본 등 여러 영상을 만들어 올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수비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입니다. 이 L스틱하고 RT, 이 달리기 버튼하고 이 방향을 왔다 갔다 하는 방향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냥 달리는 거고요. 이 RT를 누르는 세기로 이동 속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드리블의 기본에서 이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 드리블처럼 이 RT 버튼을 완전히 꽉 누르게 되면은 풀 전속력으로 달리기, 살짝 누르게 되면은 적당한 달리기, 안 누르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걷는 모션으로 나오는 거라서 요거를 이제 이동을 통해서 수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RT 달리기 버튼을 누르는 강약 조절을 이용해서 이 달리기 속도나 이런 뭐 속도 변화 같은 거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이동을 했을 때 커트를 했죠.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안 누르고 달리기 키만 눌렀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뒤로 물러설 때는 되도록이면 약 드리블로 이렇게 앞을 보면서 커트를 하면은 좋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완전히 뚫려가지고 무조건 빨리 쫓아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풀로 누른 상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약하게 뒷걸음질을 칠 수 있는 약하게 걷는 걸로 하는 게 낫고, 지금같이 빨리 뛰어가야 하면 풀로 누르고 쫓아가면 됩니다. 다음은 매치업입니다. 이 매치업은 LT, 요 버튼 LT 버튼하고 LS, 요 움직이는 키 버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고요. 이 LS의 입력 방향으로 포지션을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매치업이라는 말에 대한 내용은 이제 도움말 쪽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나와 있고요. 매치업, 수비 시 LT 버튼을 누르면 젠걸음으로 상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패스와 슛도 블로킹하기 쉬워지므로 수비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치업이라는 키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주로 이제 패스 길목에서 매치업 키를 살짝 누르면서 그 패스를 이제 블로킹하거나, 이제 페널티 라인 안이나 이제 바깥쪽에서 상대방이 슛을 때리려고 할 때 슛을 블로킹하거나 슛을 이제 막아주는 그런 형태의 수비가 되기 때문에 이 매치업 키를 사용하는 거는 정말 이제 수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길목에서 매치업 키를 눌러가지고, 지금도 매치업 키를 눌러서 뺏었죠. 지금 방금 전처럼 매치업으로 뺏었습니다. 패스 길목에서 보고 있다가 매치업 키를 통해서 뺏은 사례입니다. 지금처럼 매치업을 통해서 패스 길목에 있다가 공을 뺏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매치업을 했지만은 방향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됐던 거고, 방금도 매치업으로 뺏었습니다. 네, 방금이 이제 매치업을 통해서 슛을 블로킹한 상황입니다. 매치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달리기 키를 떼고 하는 그냥 매치업, 약하게 누르고 하는 약 매치업, 풀로 꽉 누르고 하는 풀 매치업입니다. 그냥 매치업은 뒤로 젠걸음을 치면서 걸어다니는 수비이고, 공격수의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패스에도 반응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확실한 패스길에 서 있거나 파워를 범하면 위험한 페널티 근처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걸어다니는 수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빠른 드리블을 치거나 샤프 터치로 치달을 할 경우 따라가기 어려워 적절히 써야 합니다. 약 매치업은 저번 드리블의 기본 영상에서 알려드린 약 드리블과 유사합니다. 뒷걸음질 치는 속도가 그냥 매치업보다 빠릅니다. 잔발로 살짝 뛰면서 뒷걸음질을 치기 때문에 상대방의 빠른 드리블이나 샤프 터치에도 반응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약 매치업은 특히 페널티 근처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매치업들 중에서 가장 판정이 좋기 때문에 수비 시 꼭 익혀두는 게 유리합니다. 풀 매치업은 풀로 달리면서 하는 매치업으로 확실히 달리면서 하기 때문에 기동성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달리면서 하는 동작이기에 뒷걸음질을 치는 안정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을 흘리기 쉽고 방향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드리블에 속기 쉽습니다. 압박은 이 A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되는데, 저는 이제 X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이제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압박키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X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자, 이렇게 그냥 풀로 달려가면서 그냥 이제 따라다니게 됩니다, 공을. 앞서 설명드렸던 수비 방법과 다르게 이 압박 버튼은 그냥 꾹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정면으로만 달려가게 됩니다.
압박키는 앞서 설명드렸던 수비 방법들과 다르게 강약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누르게 되면 공을 가진 상대방과 최단 거리로 풀로 뛰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빙글빙글 도는 드리블에 취약하고 제껴지기 쉽습니다. 압박키는 이동이나 매치업 대비 훨씬 적극적인 태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가까이 붙었을 때 살짝 눌러주면 효율적인 태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 페널티 라인 근처에서 쓰면 파울을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다음은 어깨 싸움입니다. 이 어깨 싸움 같은 경우에는 RB 버튼, 이 RB 버튼을 누르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대가 드리블을 하고 있을 때 쓰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축구하고 비슷하게 상대방의 어깨보다 내 어깨가 앞에 있을 때 쓰게 되면은 별다른 파워를 불지 않고 공을 이제 뺏을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어깨보다 내 선수의 어깨가 뒤에 있을 때 하게 되면은 흔히 말해 뒤에서 어깨빵을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파울이나 옐로우 카드나 이런 걸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상황은 상대방 쪽으로 공격을 하다가 상대방이 수비를 해서 내 공격수나 미드필더가 상대방 쪽에 많이 올라와 있을 때, 이제 역습을 당하게 되면 좀 위험할 때, 이럴 때 이제 무리한 어깨 싸움을 통해서라도 옐로우 카드나 파울을 받더라도 이제 공을 끊을 때, 이럴 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 싸움은 상대방과 경합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을 때 써야지,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잘못 쓰게 되면은 허공에다가 어깨 싸움을 걸고 딜레이가 좀 크기 때문에 바로 골을 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다음은 슬라이딩 태클입니다. 이 슬라이딩 태클은 B 버튼으로 되어 있고, 제 패드에서는 동그라미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이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여드리면은 이 슬라이딩 태클은 아무래도 이제 쓰게 되면은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하고, 1대1 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받더라도 요건 끊어야겠다 라는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태클입니다. 이제 A 버튼을 2번 연속이나 LT 버튼을 2번 연속인데, 저는 A 버튼이 X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 버튼을 2번 따닥 누르게 되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태클이 들어가죠. 이렇게 태클이 들어갑니다. LT 버튼을 보여드리면 따닥, 이렇게 2번 따닥 태클 들어가죠. 이렇게 따닥 태클. 이 태클은 방금 보셨다시피 허공에 대고 태클을 이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까이 붙었을 때 공을 끊기 위해서 쓰면 되고, 이 태클도 마찬가지로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까지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걷어내기입니다. 이 걷어내기 설명을 보시면은 이제 X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네모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슛 혹은 걷어내기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명에는 네 진영에서 상대가 드리블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은 공을 뺏고 그 다음에 네모 버튼 누르면은 걷어내죠. 방금도 걷어내기 키로 걷어낸 거고요. 이렇게 헤딩 경험에서도 걷어낼 때, 그리고 공을 멀리 차낼 때도 이제 걷어내기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시입니다. 압박 지시 같은 경우에는 이 X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네모 버튼으로 바꿨기 때문에 네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정 시간 동안 동료가 압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메시가 방금 압박을 한 거고요. 지금 보이는 이 화살표가 나오는 이 선수들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은 지금 아라우어가 뛰어가고 있죠. 압박 지시로 인해서. 한 번 더 누르니까 아라우어가 또 붙습니다. 또 누르니까 이번에는 말디니가 방금 나왔고요. 다음은 골키퍼에게 뛰어나가기 지시입니다. 이건 Y 버튼 길게 누르고 있는데, 저는 이 세모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모 버튼을 길게 누르면 골키퍼가 뛰어나갑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골키퍼 지시는 이제 주로 1대1 상황에서 각을 좁히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을 좁히기 위해서 이렇게 뛰쳐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비에서 정말 중요한 커서 전환하고 수동 커서 전환, 요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제 커서 전환 같은 경우에는 LB 버튼, 이제 커서를 바꾸는 버튼, 선수를 이제 선택하는 버튼이죠.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바뀌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게 수동 커서 전환. 요 수동 커서 전환은 RS 버튼, 이 개인기 키죠. 이 아래쪽 요 버튼, 요 움직이는 레버 버튼하고 이 LB 버튼, 선수 커서 전환, LB 버튼을 누르고 이 레버 버튼,
요 스틱을 튕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입력 방향에 있는 선수에게 커서를 전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LB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머리 위에 약간 연하게 세모가 되어 있는 선수로 이제 선수가 바뀌는 건데, 이 수동 커서 전환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선수로 이제 커서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LB 버튼하고 RS 버튼을 튕겨서 내 원하는 위치에 있는 선수로 이제 튕겨서 그 선수를 커서를 강제로 바꾸는 겁니다. 수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일반 커서 전환이죠. 세모, 약간 연하게 나와 있는 세모 버튼으로 이제 선수가 바뀝니다. 커서가. 자,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죠. 머리 위에 세모가 빈 세모가 있는 선수들로 커서가 바뀝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수동 커서 전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LB 버튼하고 RS 버튼을 튕겨서 내가 원하는 선수 쪽으로 이제 커서 전환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선수 쪽으로 바꿔가지고 수비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LB 버튼하고 RS 버튼을 튕깁니다. 이렇게 이 버튼을 튕겨서 내가 원하는 선수 쪽으로 커서를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수동 커서 전환은 이 LS 버튼을 얼마나 길게 튕기느냐에 따라서 선수가 어느 위치 쪽으로 잡히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수동 커서 전환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세부 설정으로 가시면은 어시스트, 반자동, 세미 어시스트, 어시스트 없음, 이렇게 4가지 형태로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시스트는 거의 자동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자동은 낮은 빈도로 이제 자동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세미 어시스트는 공격할 때는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 수비할 때는 거의 대부분 수동으로 바뀐다. 어시스트 없음은 아예 그냥 바뀌는 게 없이 다 수동으로만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미 어시스트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공격할 때는 아무래도 자동으로 바뀌는 게 편하기도 하고, 수비할 때는 수동으로 커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세미 어시스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커서 전환 타입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커서 선수 기점으로 바꿀 수도 있고 볼 기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커서 선수 기점으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이제 수비 시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수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동 커서 전환으로 숨이나 미들로 커서를 잡고 압박 지시키를 눌러 전방 공격수에게 압박을 시킨답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수동 커서로 이 숨이나 미들 쪽으로 커서를 잡은 다음에 압박 지시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 공격수들이, 이 앞에 있는 전방 공격수들이 압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커서를 잡은 선수로 패스기를 보고 패스할 것 같은 위치에 대기하며 그냥 매치업이나 양매치업으로 패스를 끊는다.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수들이 이제 압박을 할 거예요. 압박 지시키로 압박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커서를 잡은 선수들로 상대방이 어떤 패스를 할지 그 패스기를 잘 보고 있다가 그 패스길 중간에서 양매치업이나 매치업, 강한 매치업 같은 걸로 이제 패스기를 보고 있다가 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패스를 못 주고 우왕좌왕하면 압박 지시키로 붙였던 선수로 커서를 바꿔 압박키나 매치업으로 공을 뺏는다. 이제 두 번째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미들로 상대방의 패스기를 잘 막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이제 압박감을 느껴서 약간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압박 지시키로 붙였던 선수들로 수동 커서키로 바꿔가지고 이 선수를 잡은 다음에 이 선수들을 직접 압박을 하는 겁니다. 4번, 중앙지역으로 못 들어오게 사이드 쪽으로 최대한 몰아내는 위치 선정과 수비를 해야 한다. 요거는 실축하고 비슷하게 상대방이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때 무조건 사이드 쪽으로, 요 바깥쪽으로 공을 몰 수밖에 없게 안쪽으로 최대한 위치하면서 요 안쪽을 막는 수비를 하면 됩니다. 5번, 내 수비를 뚫고 상대방의 페널티 라인 근처로 오면 그때부터 매치업 키와 압박 키는 조심해서 눌러야 한다. 상대방이 이 미들과 공격수들을 뚫고 내 페널티 라인 근처로 왔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압박키하고 매치업키는 최대한 조심해서 누르면서 파워를 최대한 주지 않는 선에서 막는 게 제일 좋습니다. 6번, 페널티 라인 근처에선 양매치업을 최대한 활용해 상대방의 팽이 드리블을 최대한 예측해 따라가야 한다. 상대방이 여기 근처까지 왔으면은 이제 저번에 이제 드리블의 기본편에서 말씀드렸던 팽이 드리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드리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페널티 라인 안쪽에서 이 드리블을 하다가 파워를 내게 되면은 PK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프리킥을 받을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이 안쪽에서는 빙빙 도는 팽이 드리블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양 매치업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제 방향 전환 같은 걸 잘 보면서 따라다니면 됩니다. 7번 페널티 라인 근처에서 공을 뺏으면 되도록이면 바로 걷어내기 키로 걷어내는 게 좋다. 상대방이 고수일수록 이 페널티 라인 근처에서 상대방의 공을 뺏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빌드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상대방이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빌드업을 상대방이 차단을 잘하고 바로 역습을 맞으면은 바로 골입니다. 요 위치에서는 이제 뺏기게 되면은 바로 골이기 때문에 공을 뺏자마자 바로 걷어내기 키로 뻥 차가지고 걷어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8번 되도록이면 센터백은 커서를 잡지 않는다. AI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고 정말 수비가 다 뚫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잡아야 한다. 요 말은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AI가 정말 잘 수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센터백을 커서를 잡고 움직이게 되면은 미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AI가 자체적으로 라인을 잘 잡아서 상대방이 패스를 못하게 하는데 내가 잡아가지고 애매하게 뭐 튀어나온다거나 뭐 뒤로 빠진다거나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라인을 깨기가 정말 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다 뚫리고 이제 뭐 이 수비들도 하나도 없고 센터백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만 잡아서 달려가서 뺏는 그런 수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9번 골키퍼 뛰어나가게 지시는 누르다 안 누르다 하는 심리전을 거는 게 좋다. 다 뚫리고 상대방하고 골키퍼가 1대1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뛰어나가기 키를 누르는 게 좋긴 한데 그냥 무작정 누르고 있다 보면은 막 뛰어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로빙슛으로 골키퍼 키를 넘겨서 골을 넣을 수도 있고 각을 살짝 틀어가지고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나오다가 멈췄다가 뛰어나오다가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각을 이제 줄 듯 안 줄 듯 하는 그런 심리전을 거는 게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실전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수동커서 전환으로 이제 미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수한테 압박을 하고 압박 지시키로 압박을 하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길을 막고 이제 매치업을 하고 있고 뛰어 들어가는 네덜란드한테 패스를 하는데 미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번 살짝 막히게 됩니다. 두 번째도 같습니다. 여기서도 시작하자마자 수동커서 전환으로 잡은 다음에 공격수한테 압박 지시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패스를 하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미를 잡은 다음에 미들 한 명한테 압박 지시를 눌러서 압박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압박 지시를 한 선수로 커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그 선수로 직접 압박을 합니다. 뚫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미들이 한번 막을 뻔했지만은 통과가 되지만은 상대가 이제 패스할 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뒤로 할 수도 없고 이쪽으로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나마 있는 공격수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리로 패스를 했는데 기다리고 있던 수비가 공을 이제 막아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뒤로 이제 미드를 잡은 다음에 커서로 수동 커서로 공격수한테 압박 지시. 이번에는 상대가 사이드 쪽을 파는 사람이라서 사이드 쪽으로 패스를 찔러줍니다. 이제 여기서 수비로 공을 막으려고 하는데 한번 못 막게 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미들이 공을 마크합니다. 여기서도 수동 커서 전환으로 미드를 잡고 공격수한테 압박 지시로 압박. 근데 여기서 딱 걸리게 되고 공이 운 좋게 우리 편 공격수한테 튀어가지고 딱 침투를 하게 되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게 나옵니다. 최종 센터백은 진짜 위험한 순간이 아니면은 커서를 잡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커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애매한 포지셔닝을 하다가 이렇게 수로 한 방에 뚫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들 쪽에서 상대방의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오로 수비를 하고 있고요. 바지오 쪽에서 좀 더 길을 막을 수 있는 이제 수미 쪽으로 수동 커서 전환으로 커서를 바꾸고 앞에 쪽에 있는 선수한테 압박 지시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들어오니까 상대방이 당황을 해서 좀 무리한 패스를 하게 되고 기다리고 있던 바지오가 공을 뺐습니다. 자, 여기서 수미로 패스기를 막으면서 이제 매치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압박을 하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매치업으로 압박을 하다가 상대방이 패스를 찔러주고 여기서 상대방이 좋은 쪽으로 패스를 하게 돼서 바로 압박 지시키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원터치 패스로 이걸 압박을 잘 풀어내서 이쪽으로 패스를 하는데 원래 여기서 이제 이 두 명 사이에서 막혀야 되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가 뒤돌아 있습니다. 비에라 자세가 뒤돌아 있기 때문에 매치업이 제대로 발동이 안 됩니다. 지금 매치업 키를 눌렀지만은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예시에서는 수비를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지오로 공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이미 갔기 때문에 바로 수동 커서 전환으로 이 아라오를 잡은 다음에 압박지 시키로 바지오한테 압박지시를 시키고 상대가 뒤에 이제 붙으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급하게 패스를 하게 되고 이렇게 아라오한테 막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메시로 한번 뺏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해서 바로 수동 커서로 이제 비에라를 잡은 다음에 매치업을 했습니다. 매치업을 하고 있고 바로 메시한테 압박지시를 눌러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비에이라도 공을 차단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수동 커서로 베르고미로 바꿔서 직접 압박을 해서 부딪혀가지고 공을 뺐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바지오가 한번 압박을 했는데 실패했고 이제 수미로 커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매치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공격수한테 이제 압박지시로 이 굴리트를 압박을 하라고 시켰고 패스길 자체가 보시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사이드 쪽보다는 중앙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 중앙 쪽을 보고 있다가 매치업 키를 눌렀죠. 패스길을 딱 보고서 비에라로 매치업을 딱 눌렀기 때문에 딱 커트를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비에라 쪽에 커서가 있다가 이제 튕겨가지고 이제 아라워 쪽으로 커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압박지시 키로 말디니한테 센터백을 시켜가지고 압박지시를 하다가 아무래도 나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수동 커서 전환으로 이제 말디니를 잡은 다음에 뒤로 살짝 빼면서 압박을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수미 쪽으로 커서를 바꿔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매치업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치업 해서 매치업을 해가지고 이 공을 딱 뺏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수미 쪽 비에라가 이제 커서를 잡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압박지시로 상대방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에라는 패스기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압박지시 키로 붙였던 선수한테 커서를 바로 바꿔가지고 이제 뒤쪽엔 여유로우니까 여기는 공격수가 뭐 몇 명 없죠. 2명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만 막으면 된다 해서 이제 메시한테 커서를 바꿔가지고 직접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백패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카로 커서를 잡은 다음에 아까 위에서 이제 압박지시를 눌렀던 선수가 압박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카카가 이제 패스길을 가운데 길을 막았죠. 요 가운데 길을 막으면서 길을 막고 이제 비에라 쪽으로 다시 이제 커서를 바꿔가지고 다시 또 요 가운데 쪽을 막으려고 일로 가고 있고 지금은 압박 지시를 눌렀던 메시가 거의 다 와가지고 압박을 이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메시가 직접 압박을 들어오고 있고 비에라는 가운데 길을 막았고 이제 남은 길은 요 길, 요 아래쪽 패스밖에 없는데 카카가 딱 좋게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뺏게 됩니다. 수동 커서 전환으로 아라오를 잡은 다음에 뒤로 가다가 이제 수미로 공간이 뒤에 충분히 이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수미로 직접 바꿔가지고 커서를 압박을 하다가 상대방이 압박감 느껴서 이제 뒤로 패스. 그러니까 이제 뒤쪽에 있는 미들 쪽으로 커서를 바꿔서 요 수미를 압박 지시로 붙이게 됩니다. 압박을 하다가 또 상대방이 뒤로 빼니까 굳이 따라갈 필요 없다 해서 압박 지시를 풀고 다시 이쪽 미들로 커서를 바꾸고 아래쪽을 중앙을 틀어막는 거죠. 중앙을 틀어막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압박 지시키로 공격수를 내려와서 압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치업을 하고 있죠. 이미 상대방 패스길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중앙으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가운데 길을 막으면서 매치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치업을 하고 이제 상대방이 딱 보니까 패스할 곳이 여기인데 지금 당황을 해가지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어디로 패스하지 하다가 아까 눌렀던 압박 지시키로 내려온 공격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직접 내려와서 압박을 하게 되고 공을 뺏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공격수인 레앙이 공격하다가 공을 뺏겨가지고 다시 이제 내려가고 있고 레이카르트로 바꾸게 됩니다. 커서를 수동 커서로 레이카르트로 바꾸고 뒤로 가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압박 지시키로 이제 레앙한테 압박을 시키고 이제 미들은 뒤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네이마르로 커서를 바꿔가지고 수동 커서를 바꿔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패스길을 막기 위해서 이 직선으로 가는 패스길이 보이시죠? 여기를 막기 위해서 네이마르로 내려와서 이쪽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이쪽 길을 막고 여기서 네이마르가 가면서 매치업 키로 툭 건드리게 되고 공을 뺏게 됩니다. 여기서는 메시가 이제 공격수가 압박을 하다가 약간 뒷걸음질 치면서 압박을 이제 하다가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껴서 패스를 하고 딱 봐도 패스길이 지금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로
패스키를 막기 위해 내려오고, 이 메시가 이 키를 못 막더라도 이 레앙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압박지시키를 눌러가지고 압박을 시키고 패스키를 딱 끊게 됩니다. 이제 역습인 상황에서 미들로 이제 커서를 잡고 뒤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더 뒤쪽에 있는 수미로 잡은 다음에 커서를 패스키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지시키를 눌러서 가지고 공격수한테 압박을 시키고, 뒤쪽을 보니까 상대방이 이제 패스를 지금 못했기 때문에 압박이 돌았기 때문에 당황을 했죠. 그래서 빙글 돌 때 공격수 쪽으로 이제 커서를 바꾼 다음에 매치업 키를 누르면서 이 사람이 패스를 하는 거를 이제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역습을 하죠. 미들로 커서를 잡은 다음에 뒤쪽으로 빠지고 있다가 지금 압박지시키로 메시한테 압박을 시키고, 패스길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지금 딱 봐도 거의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치업 키를 누르면서 딱 끊게 됩니다. 지금 말디니가 많이 튀어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디니가 막고 있다가 매치업을 하고 있다가 카카 미들한테 압박지시키를 눌러가지고 압박을 시키고, 말디니는 뒤로 이제 살살 매치업을 하면서 패스기를 보고 있다가 패스가 지금 여기로 올 것 같으니까 이 길목에서 딱 매치업을 눌러가지고 딱 체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수미가 원래 압박을 1차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좀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역습이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서 잡고 이제 가다가 도저히 따라가기 애매하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위급 상황이라서 센터백 쪽으로 커서를 튕겨서 잡은 다음에 이제 매치업을 합니다. 매치업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제 길을 막고 있다가 이제 상대방이 이제 패스를 잘 못하니까 바로 이제 돌아온 수미한테 압박 지시를 눌러서 수미가 가까이 붙어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드리블을 잘 치는 사람이어서 이 압박을 잘 벗겨내고, 여기서 딱 보니까 상대방이 반대편으로 갈 것 같으니까 저도 이쪽으로 위쪽으로 가면서 길을 막고 있다가 여기서 매치업을 해가지고 딱 맞게 됩니다. 제가 일단 공격을 하다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역습을 맞는 상황인데, 그래서 바지오로 이제 바로 커서를 바꿔가지고 매치업을 통해서 길을 막는데, 여기서 파워를 하게 돼가지고 일단 한번 상대방의 공격을 끊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이 공을 가지고서 뒤로 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압박지시키로 이제 공격수한테 압박을 시키고 커서를 튕겨가지고 공격수 쪽으로 바꾼 다음에 어깨 싸움을 딱 겁니다. 상대방 어깨가 앞에 쪽에 있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나 파워로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운이 좋으면은 뭐 파워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손흥민이 공을 뺏어서 1대1로 찬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모험적으로라도 한번 어깨 싸움을 걸어가지고 공을 끊거나 아니면은 운 좋게 안 불게 되면은 이제 골을 넣게 되는 그런 좀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파울이 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수비라는 상황인데 베르고무를 잡고 이제 공을 뺏으러 갔다가 상대방이 패스를 잘해서 이 빈 공간으로 딱 찔러가지고 패스를 하게 되고, 이 말디니 쪽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2명이죠. 수비수가 지금 딱 2명밖에, 센터백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접 커서를 이제 센터백으로 잡아가지고 압박을 하러 갑니다. 하러 가다가 지금 압박지시키를 눌러가지고 또 한 명 더 붙이고 상대방이 이걸 잘 흘려서 패스를 잘 찔러주게 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수비가 많기 때문에 딱 매치업을 통해서 공을 뺏게 됩니다. 자, 지금도 좀 위급 상황이죠. 센터백 2명밖에 없습니다. 최종 라인이. 그래서 센터백 1명을 잡고 이쪽으로 뛰어가면서 패스길을, 요 길을 막으려고 했고, 상대방이 패스를 했는데 위쪽에 있는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막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공격수랑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이죠. 가까이 붙어있는 상황이고 뺏기게 되면은 바로 골이기 때문에 바로 걷어내기로 걷어내게 됩니다. 조금 자세가 불안정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무조건 걷어내는 게 좋기 때문에 바로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수비를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한번 실패를 하고 상대방이 이제 패스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센터백 2명밖에 없죠. 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서 바로 커서를 센터백으로 잡고 직접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 길목에 잘 가서 매치업을 통해서 잘 뺏게 됩니다. 여기서도 압박을 하는데 상대방이 압박을 잘 풀어내고 패스 기력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게 패스를 찔러주게 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앞에 아직 2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들로 커서를 잡고 뛰어가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거의 상대방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압박을 벗어나서 패스를 잘 찔러주게 되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이걸 냅두게 되면 그냥 골이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라 말디니 센터백으로 커서를 바꿔가지고 직접 뛰어가서 매치업을 통해서 공을 뺏게 됩니다. 그리고 뺏자마자 마찬가지로 공격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라서 걷어내기 키로 망설임 없이 바로 걷어내게 됩니다.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시키로 지금 미드를 불렀죠. 빨리 수비하러 오라고. 그리고 압박을 매치업을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뒤로 빼고 상대방이 좋은 곳으로 패스를 하고 아까 눌렀던 압박 지시로 이제 미들이 돌아왔는데 상대방이 또 패스를 잘 찔러줍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가게 되고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 되도록이면은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막는 게 중요해서 이 바깥쪽으로 상대방 공을 바깥쪽으로 몰아내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드 쪽으로 이제 몰게 되고 여기서 베르고미로 매치업 키로 공을 뺏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카카로 압박을 하다가 이제 방금 커서를 바꿔가면서 이 두 사이에 있는 길을 막고 그 사이에 압박 지시로 손흥민 공격수를 이제 내려오게 시키고 이제 압박을 합니다. 지금도 패스길을 이렇게 막고 있죠. 이 사람이 패스를 잘 줘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윙어한테 공이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긴급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백인 아라오로 커서를 잡은 다음에 직접 압박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좀 달리기 키를 안 누르고 있습니다. 페널티 안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칫하면은 바로 페널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달리기 키를 안 누르면서 이제 압박을 합니다. 매치업을 하는데 상대방 일로 가니까 따라가다가 매치업 키 살짝 눌러주고 여기서 상대방의 공을 뺏으려고 이렇게 앞으로 붙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팽이 드리블로 상대방 이렇게 돌면서 갈 테니까 그냥 요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요 안에 요 자리만 지키고 있고 이쪽으로 따라갔다가 상대방이 일로 치니까 일로 따라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양매치업입니다. 하면서 살짝 따라가다가 이제 매치업 키 눌러가지고 딱 어깨를 넣어서 뺏게 됩니다. 여기서도 패스를 하는 것처럼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슈퍼 캔슬 R1하고 R2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은 모든 커맨드가 무효화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슈퍼 캔슬 편에서 따로 다룰 건데 요 슈퍼 캔슬을 통해서 페이크를 한번 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상대방이 낚였죠. 지금 패스를 하는 줄 알고 딱 태클을 했는데 패스 페인팅을 해가지고 낚은 다음에 딱 빈 공간에다가 이제 걷어내기 키로 안정적으로 걷어내게 됩니다. 미드린 비에라 쪽으로 커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공격수한테 압박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패스기를 막기 위해서 중앙으로 이쪽으로 주는 걸 막기 위해서 매치업을 하고 있고 근데 상대방이 네드베드 뚫려있는 쪽으로 주게 되고 비에라를 잡고 이제 가운데 길을 또 막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뛰어가면서 매치업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 위쪽 비어있는 곳으로 잘 줍니다. 그래서 비에라를 마찬가지로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이 아래쪽을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딱 뛰어들어가는 침투하는 선수한테 잘 줍니다. 주고 이제 위급 상황이라서 센터백으로 커서를 잡아서 압박을 직접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잘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패스를 딱 찔러주는데 딱 알맞게 들어온 베르고미가 길목을 막아가지고 공을 뺏어내게 됩니다. 공격수가 많기 때문에 빌드업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바로 뻥 걷어냅니다. 상대방이 일로 사이드 쪽으로 공을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에 쪽에 있는 아라오한테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수비 지시키로 와가지고 압박을 시키고 비에라로는 요 위로 주는 패스키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압박을 하러 가다가 가까이 왔을 때 바로 커서 튕기기로 바꿔가지고 직접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매치업으로 하다가 상대방이 안 낚이고 이제 위쪽으로 패스를 주는 것처럼 해서 위 길을 이제 막았는데 여기서 매치업을 누르면서 보시면 아시겠죠? 매치업을 누르면서 요 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패스길을 잘 봤기 때문에 요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가 수비가 없죠. 위쪽으로 딱 찔러주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으로 패스를 찔러주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저는 말디니로 한번 압박을 해보려고 잡은 다음에 하다가 딱 보니까 위쪽으로 줄 것 같아가지고 커서를 튕겨서 이제 토미야스로 잡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센터백한테 직접 AI를 맡기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수미 쪽으로 튕겨가지고 직접 압박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이제 말디니 쪽으로 튕겨가지고
직접 압박을 또 합니다. 하다가 이제 지연이 되니까 상대방이 뛰어들어오는 메시한테 패스를 하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비 지시키로 압박을 시키고 메시가 들어올 만한 곳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메시가 딱 두 명을 낚아서 패스를 잘 찔러주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바로 커서를 튕겨가지고 요 비에이라한테 튕겨서 직접 튕겨가지고 압박을 해서 매치업키로 공을 딱 끊고,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이죠. 공격수한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뻥. 자, 여기서도 레이카르트로 이제 커서를 잡은 다음에 요 길을 막으려고 했고 메시한테 압박 지시를 눌러가서 이제 오게 됩니다. 매치업을 통해서 요 길을 막고, 요 길을 막고 있죠. 매치업을 통해서 요 길을 막고, 근데 이 사람이 좀 매치업에 걸리지 않을 만한 곳까지 드리블을 해서 딱 패스를 잘 찔러주게 되고, 뛰어들어가다가 여기서 레이카르트로 계속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여기서 방향 전환을 통해서 상대방이 탈압박을 하는데 이제 낚이지 않고 레이카르트로 다시 와서 요 안쪽이죠. 무조건 안쪽으로 올 것 같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제 길을 막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매치업 키 눌러가지고 딱 공을 뺏게 됩니다. 따라가서 여기 달리기 키를 안 누릅니다. 달리기 키를 안 누르고 그냥 일반 매치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기 키를 안 누르고 그냥 매치업, 살짝 양매치업이죠. 살짝 양매치업을 해서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매치업을 눌러가지고 딱 뺏게 됩니다.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신들린 패스로 공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페널티 아니어서 보시면은 달리기 키를 안 누르고 매치업만 합니다. 매치업만 하면서 이제 공 패스 오는 거를 이제 경계를 하는 거고, 살짝 따라가다가 여기서 그냥 매치업, 달리기 키를 안 누르는 일반 매치업으로 공을 딱 뺏게 됩니다. 여기서는 공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걷어내기로 이제 차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상대방 역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미로 커서를 잡은 다음에 뛰어가게 되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센터백을 잡아가지고 요 길을 딱 막으려고 했는데 딱 요 빈 공간으로 상대방이 잘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이죠. 지금 요 두 명인데 수비수가 딱 2명, 센터백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라서 말리니로 이제 커서를 잡은 다음에 압박을 하다가 이제 상대방이 도는 사이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복귀한 베르고미로 커서를 튕겨가지고 베르고미로 위쪽 패스길이라든가 요쪽을 경계하기 위해서 여기로 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또 망설이게 되니까 바로 위쪽 패스길을 의식하면서 저는 이제 아라우어로 요 패스길을 막으려고 했고 압박 지시로 말티니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둘러싸였죠. 너무 이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패스할 곳이 없습니다. 일로 가면 막히고 일로 줄 수도 없고 일로 줄 수 없습니다. 고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뛰어들어온 레이카르트가 이제 수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패스를 하게 됐는데 패스를 잘 합니다. 딱 빈 공간으로 패스를 잘 하고, 지금 패스가 이쪽으로 올 것 같아가지고 토레이라를 잡은 다음에 일로 와서 매치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박 지키로 딱 압박을 붙였는데 압박이 붙기도 전에 빠르게 패스를 딱 좋게 찔러줘가지고 요 매치업이 좀 무효화됩니다. 한번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또 오다가 패스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공을 잡고 이제 완전히 토레이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을 압박을 하니까 상대방이 딱 패스를 찔러주게 되는데 여기서 압박 지시키로 사이드백으로 압박을 하다가 바로 이제 커서를 튕겨가지고 직접 잡은 다음에 매치업을 살짝 양매치업을 살짝 하다가 상대방이 여의치 않을 것 같으니까 뛰어들어오는 이제 선수한테 패스를 하고 상대방이 공을 가지고서 이제 또 빈 공간으로 패스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쪽을 틀어 막았습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바깥쪽으로 미는 수비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안쪽을 틀어 막았고 상대방은 바깥쪽을 밀어내는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미로 잡은 다음에 압박을 하러 오고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 뛰어나가고 길을 딱 지키고 있고 상대방이 패스할 곳이 지금 없으니까 좀 돌면서 시간을 끌죠. 그러다가 이제 빈 공간이 지금 여기 이곳이긴 한데 다 막혀있죠 지금.
그러니까 요 위쪽으로 줍니다. 지금은 토레이를 바꿔가지고 요 패스길을 이제 막으려고 매치업을 하기 위해서 요 왔습니다. 매치업을 하고 있죠. 요 길을 막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또 패스할 곳이 없으니까 공을 한 바퀴 돕니다. 돌다가 패스할 곳이 없네 해서 패스를 하려고 하다가 패스 캔슬을 한번 하고 또 돕니다. 시간을 끌는 거죠. 공간을 보는 건데 그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옵사이드고 뭐 지금 패스를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기 주거나 하겠죠. 여기로 주고 마찬가지로 안 뛰어나가고 패스길을 계속 봅니다. 매치업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길을 가운데를 또 막으니까 이제 침투하는 오리에한테 패스를 하게 되고, 그나마 뚫려있는 사이드 쪽으로 상대방이 가고 수비를 잡아서 따라가서 이제 마크해서 이렇게 맞게 됩니다. 레이카르트가 딱 요 중간 지점으로 가기 직전에 패스를 빠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치업이 무효화되고 패스를 잘 주고 그 원터치로 패스를 잘 찔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디니로 이 안쪽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직접 아라오로 압박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커서를 튕겨서 잡았는데 실패를 했죠. 이미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 공을 못 뺏은 상황이라서 실패한 상황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대방의 슛 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슛을 때리죠 당연히. 그래서 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서 센터백으로 딱 커서를 바로 튕겨가지고 잡은 다음에 매치업 키가 페널티 라인 안쪽에서 블로킹을 해주기 때문에 매치업 키를 잘 눌러서 몸으로 직접 이 슈팅을 맞게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라 센터백으로 커서를 잡은 다음에 이 공을 막기 위해서 가는데 상대방이 잘 패스를 잘 주고 한번 낚였죠. 여기서 매치업을 했는데 낚인 다음에 상대방이 신들린 슛을 딱 때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디니로 딱 커서를 잡은 다음에 직접 이 슈팅 루트 쪽으로 몸을 이동을 해가지고 딱 매치업 키를 눌러가지고 슈팅을 블로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걷어냈죠. 지금도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이제 패스를 하다가 딱 토미야스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은 자세가 좀 불안정하죠. 그리고 바운드가 돼서 튕겨가지고 상대방 공격수 여기서 압박을 해서 뺐으면 바로 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돌자마자 바로 걷어내기 기로 뻥 차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수를 잘 찔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1대1 될 거를 직감을 하고서 골키퍼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오다가 잠깐 멈췄다가 상대방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그때 또 다시 이제 튀어나오면서 슛각을 좁히기 위해서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오다가 멈추고 딱 요 정도 위치가 맞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멈춘 다음에 상대방 슈팅 각을 좁힌 상태로 맞게 됩니다. 자, 지금도 1대1 상황이라서 골키퍼 뛰어나오기 키로 눌러가지고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슛을 굉장히 잘 찼기 때문에 뛰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리전은 실패를 해서 먹히게 됩니다. 해당 기술들은 수비가 갖추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기술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